네, 지금까지는 커넥티드 센서에 대해서 서버를 띵스피크와 같은 원격지 서버를 이용했는데요. 26강에서는 Node.js를 가지고 실제 자신만의 데이터 수집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왼쪽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슨 TK1이라는 보드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를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를 구매하신다면 라즈베리 파이 3를 구매하도록 하십시오. 아직 시중에 파이 2가 있는데 기왕이면 최신을 구매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 모델은 이게 작게 특별하게 나온 모델이니까 요건 빼고 파이 2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뭔지 모르지만 BCM 2386 그 페리피럴 칩이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900메가가 1.2기가로 올라갔고요. A7이 A53으로 갔다. 그다음에 뭔가 버전 7이 버전 8으로 갔다. 250MHz가 400MHz로 갔다. 라는 점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BLE 4.0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국내 온라인 몰에서 몇 개인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하는가 보게 되면 이제 46,000원이죠. 근데 실제로 요걸 구매하시게 되면은 요 보드만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SD 메모리 카드를 같이 또 구매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메모리 카드 있어야 되고 HDMI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장치 어댑터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예 처음 구매하시는 거라면 이런 키트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전원 같은 게 있으니까 요 경우에 한 2만원 붙는데 제슨 TK1은 아마존 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200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상위 모델로 제슨 TK1이라는 게 있는데 TX1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 579불이고요. 엊그제 보니까 또 제슨 TX2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인베디드 보드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보니까 아직 국내 발매가 안 됐는지 다 해외 구매 대행인데 대략 한 30만원 선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사용한 그 방법인데요. 아마존은 일정 부분 1년까지 정도 적게 쓰는 거라면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존 그러면은 아마존 그 쇼핑몰을 말하고요. 이 아마존 여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aws.amazon.com 그러면은 요런 게 나오고 여기 무료 체험하기로 해서 계정을 만들고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AWS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굉장히 많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어서 처음에 좀 압도된다고 할까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EC2 그 리눅스 이미지 우리가 아는 원격 머신 하나를 제공한 것. 그래서 여기에 AMI라고 아마존 리눅스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분투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고 해서 여기 서버를 만들어서 원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 집에 랜에 연결된 라즈베리 파이보다 이 원격지에 있는 이 아마존의 리스폰스 타임이 더 빠르더라고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늘 그렇듯 구글로부터 검색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리입니다.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 Node.js 인스톨이라고 쳤더니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Guide to Installing Node.js on Raspberry Pi. 네, 요걸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예 비기너즈 가이드니까 굉장히 친절하겠죠. 아예 그 처음부터 다 하고 있네요. 메모리부터. 그래서 혹시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설치하신 분이라면 이거 전체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다 스킵하겠고요. 제가 그 라즈베리 파이에 새로 구성을 해서 지금 터미널 연결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 저는 스킵 다 했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면서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시간을 재고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한 다음에 sudo apt update. 네, 통상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찾아주는 이런 검색을 따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운로드 잘 되고 있죠? 예,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sudo apt full upgrade 1분 27초에 시작했습니다. 이때 Y를 쳐줘야 돼요. 한 번 쳐주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 VNC 서버는 스킵할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파일 쉐어도 저희 관심사는 아니고, 네, 인스톨 노드.js 이 부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풀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재까지 30분 경과했네요. 네, 수도 apt 풀 업그레이드가 한 2시간,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가 지났고요. 그래서 이 풀 업그레이드는 뭔가 급할 땐 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다음엔 빨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apt 풀 업그레이드 하면은 금방 끝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새로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구축을 한 건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할 게 많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은 금방 끝납니다. 근데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스텝 sudo apt 업데이트 하고요. 이건 뭐 금방 끝나죠. 이거는 실제로 업데이트 파일을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업데이트할 내용을 체크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게 네, 끝났죠? 그 다음에 sudo apt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금방 끝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Node.js를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Node.js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은 설치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uname-m 뭐 ARM 이거는 뭐 버전 7 뭐 버전 6 뭐 버전 7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타이머를 돌려놓을까요? 온라인 타이머. 네. 스톱워치. 스타트. 네, 58%쯤 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럴 때 톱이라는 커맨드를 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이 가장 작업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apt가 역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올라온 거는 뭐 오래전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서 설치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상위권에 추천하는 것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플랫폼이 굉장히 표준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됐다는 것.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일한 걸 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플랫폼 환경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이런 그 뭐 환경에 대한 그런 이 정리나 그런 관리 기술이 뭐 예전에 비하면 엄청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뭐 그런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플랫폼에서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그 작은 영역을 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를 이런 그 소프트웨어 설치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한 6분쯤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js 설치가 끝났고, 여기 설명대로 노드-v 버전 7.7.3이 설치됐고요. 그리고 노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인터프리터가 돌고 역시 1 플러스 3. 네, 답이 잘 나오죠. 노드.js에서 프린트문은 console.log입니다. console.log hello world. 네, 이상 없죠? 이상으로 노드.js 설치가 끝났습니다. 네, 노드를 깔았으니까 노드.js 사이트를 잠깐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nodejs.org. 예, 원래 노드.js 사이트에서 모든 걸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저학년 교육용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워낙 그 라즈베리 파운드에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이 가이드 잠깐 살펴볼까요? 가이드 보면은 뭐 HTTP 트랜잭션, 뭐 게팅 스타티드가 있는데 뭐가 좀 복잡하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깔아야지 행복해집니다. 이걸 바로 깔아버리죠. 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는 노드.js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찾아보죠. 라즈베리 파이 인스톨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네, installing node webs for raspberry pi. install express for node. 네, 요거 hello raspberry pi install express for node on raspberry pi 이렇게 보죠. npm install express네요. 여기 있는 그대로 npm install express save. 여기서 네, npm install express save. 네. 그래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게팅 스타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인스톨한 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npm init 뭐 그냥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hello world. 이게 hello world example인데요. 일단 보기에 복잡하지 않죠. 바로 요것으로 웹서버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설치한 동안 여기다가 노드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hello world.js를 하고요. 바로 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익스프레스 리슨 3000 뭔가 3000번을 리슨하고 루트 리퀘스트 거면 헬로 월드라고 응답하는 거죠. 워닝이니까 뭐 됐다 치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예. 그러면 노드 hello world.js 에러가 났네. 이게 밑에가 빠졌네요.
다시. 자, 뭔가 됩니다. 3000번 포트로 지금 얘가 지금 IP 어드레스가 192.168.0.20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고 80포트가 3000번이죠. 3000번. 네, 헬로월드 왔죠? 이번에는 헬로월드가 아니라 뒤에다가 nice to meet you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타트 해야 되겠죠? 자, 리프레시. 네, 바로 이 코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그 아파치 서버 나왔을 때 설치만 하면 돌아가서 굉장히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 몇 줄이죠? 의미 있는 거는 한 줄, 두 줄, 뭐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줄로 웹서버가 돌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상으로 노드.js와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설치는 마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걸 통해서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받아서 파일에 저장하는 거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웹서버에서 파라미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요 REQ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의 클라이언트가 요 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를 요청했을 때 콜백이 발생합니다. 그때 콜백과 함께 그 필요한 정보들이 REQ, RES로 전달되죠. 그래서 요 REQ, RES가 어떤 구조인가를 살펴보려면 여기 익스프레스에 아마 API 레퍼런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익스프레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익스프레스 바로 리퀘스트 요게 되겠습니다. app-get, 뭐, function, REQ, RES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로퍼티의 REQ 보겠습니다. 그러면 REQ.app은 뭐 이렇게 값들이 있는 거죠. 베이스 URL은 뭐고 body는 뭐고 한번 뭐 프린트 해보죠. 저게 뭔가 이전에 뭐 console.log req.base URL 뭐 이런 건 뭔지 그 다음에 req.body는 뭔지 어떻게 되나 프린트 해보도록 하죠. 지금 베이스 URL은 공란인 것 같고 REQ body는 undefined 돼 있습니다. 뭔가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쿠키, 뭐 fresh, host name, 뭐 host name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네, 호스트 네임이 192.168.0.206. 그러니까 자기 주소입니다. 자기 주소가 나왔고 REQ IP가 있네요. REQ IP. (192.168.0.3) 요거는 콜러의 IP 주소입니다. 제 PC가 0.3 주소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네, REQ.query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get, search, q equal 뭐 tobi 플러스 ferret 그러면은 REQ.query.q를 하게 되면은 요게 나온다는 얘기고 order equal 했을 때 order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다 지워버리고 req.query.kim req.query.money 이렇게 프린트하면 뭐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고치고 100 네임은 왜 안 나왔을까? 제가 킴으로 했고 네임이 아니라 킴 이걸 네임으로 해야 되죠. 네임. 네. 밸류를 썼어야 되는데 자
자, 킴백 나왔죠? 요 파라미터 존 킴백이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req.query.name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re.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JSON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러니까 노드.js는 JSON 포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구조화된 데이터는 name, kim, money, back 이런 식으로 JSON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라는 게 이게 인터프리터 머신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실행 중에 결정이 되는데 이 타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ype of req.query 살펴보죠. req.query는 어떤 타입인가? 네, 오브젝트입니다. req.query는 오브젝트죠. 그럼 이걸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거를 json.stringif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브젝트로 판명됐죠. 근데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버리면 타입은 뭐가 될까요? 아마 스트링이 되겠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건데 위에 건 오브젝트, 밑에 건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프린트를 하게 되면 console.log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스트링으로 좀 바꿔주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사실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게 오브젝트인지 스트링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헷갈리게 되면은 type of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읽어드리는 법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node.js write fil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writing files in node.js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quire fs를 메뉴에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require fs 해주고 fs write file callback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 노드.js가 우리가 보통 쓰는,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로가 있고 이 컬드 브레이스 바깥에 가로가 있는 게 조금 처음에 이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러고요. 그래서 tmp 밑에 테스트, 뭐 tmp 하지 말고 여기다가 log.txt라고 하고 하이데어 하기보다는 그냥 요걸 바로 써버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써버리고 에러면은 열려라.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저희가 실험한 것 중에 저기 있었죠. 노드.js에서는 스트링 붙이는 건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req.ip가 상대방 어드레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자, 호출했습니다. 2번 호출했습니다. 예, 뭐가 나타나왔죠? 근데 지금 파일 트룬케이티드, 잠깐만.
지금 한 줄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뉴라인도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뉴라인을 붙이겠습니다. 플러스 백슬래시 n 뉴라인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뉴라인 붙이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전히 한 줄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파일에 오버라이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검색을 해야겠죠. 제가 검색을 잘못했죠. how to write가 아니라 node.js append, 바로 append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how to append 여기 나오네요. append 파일, 뭐 딴 건 똑같고 append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append 파일, 자 보겠습니다. 이상 없죠?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cat 로그, 이번에는 많이 들어왔죠. IP 주소 있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일까요? 타임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보통은 로그 포맷은 파라미터 있고 콤마가 아니라 백슬래시 t, 예, 콤마로 그냥 하죠. 콤마가 있고 IP가 있고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여기다 시간을 하나 붙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검색을 들어가야죠. node.js current time. 그러면 how do I get the time of day? 예,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여기 나오죠. 요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퀴를 또 발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ew date 한 다음에 current hour, 데이트를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date.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데이트가 붙었죠? 이렇게 요일, 월, 일, 연, 시간, UTC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라미터는 그 제이슨 형태로 바로 들어갔죠. 여기다가 만약에 좀 더 늘려볼게요. 만약에 뭐 키는 이렇게 돼 있고 컨디션은 TTTFF 이렇게 한번 고려해보죠. 그러면 바로 인식이 됐고, 여기도 여기 다 들어갔죠. 여기, 예, 네. 그래서 노드.js 설치와 익스프레스의 설치,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웹서버의 작동, 그 다음에 웹서버 호출하기, 그 다음에 웹서버의 파라미터를 읽어드리고 파일에 기록하는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험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짓게요. 여기서 제가 JSON 스트링이 파일하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냥 라이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까는 이제 오브젝트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값이 그냥 오브젝트다라고 표시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console.log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거를 스트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일에 할 때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오브젝트야 라고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오브젝트를 파일에 쓰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항상 JSON stringify 해서 이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바꿔 주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 호출했고요.
다시 또 제대로 들어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브젝트인가 아니면 오브젝트를 전체를 스트링으로 컨버전 한 것인가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를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색해야죠. node.js convert string to JSON 하면 나오겠죠. How do I turn a string to a JSON 나오죠. 자, JSON par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JSON parse. JSON parse.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해갖고 여기다가 JSON parse 하면 다시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오브젝트였고요. 두 번째 건 string, 다시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JSON stringify와 JSON parse가 서로 역작용을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